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입니다. 저는 신유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볼 것은 이 사교육입니다. 사교육.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이 사교육 발언 가지고 민주당이 드디어 걸릴 게 걸렸구만. 뭐 이런 표정으로 달려들고 있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정치쇼다 뭐다 해서 민주당 계속 헛발질하는 거 국민들이 다 보고 있었잖아요. 민주당이 그동안 얼마나 헛발질하면서 욕바가지를 먹었는지 너도 뭐 하나만 걸려봐라. 이렇게 보고 있던 찰나에 이 국무회의에 사교육 얘기가 나온 걸 가지고 딱 집어서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억지인지 제가 뭐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민주당이 엄청나게 흥분을 하는 상태인 거 아닌가. 흥분을 하게 되면 상황이 제대로 읽혀지지가 않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이 사교육을 보는 시장이 딱 이렇게 제대로 읽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렇게 온갖 억측을 그냥 가져다 대고 있는 겁니다. 자, 국무회의에서 수능에 내는 문제가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벗어난다면, 교과서에서 벗어난다면 그건 응용 차원을 넘어서는 거 아니냐? 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국가가 대놓고 사교육을 받아야만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어 라고 이 사교육을 독려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뉘앙스입니다. 그렇잖아요. 수능 문제에서 얼마나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배경 지식이 동원이 돼야 됩니까? 온갖 배경 지식을 다 동원해서 국어 문제 하나 풀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교과서 내에서 가르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과서에서 가르칠 수 없다면 교과서를 보완해서 스탠다드한 교과 과정을 새로 만들어야죠. 실제로 수능의 문제가 이 교과서 내에서만 출제되지 않는다는 거, 이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얼핏 고3생들 수험생 시험지 몇 장 이렇게 훑어다 보면 이게 무슨 언어 영역인지 사회과학 탐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지식들이 다 짬뽕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교과서, 그러니까 공교육 내에서 이걸 실제로 가르쳤느냐? 그것도 아니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뭐가 비상식적인 겁니까? 공교육 내에서 해결하자는 건데,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이 한도 내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게 된다면 사교육을 굳이 받지 않아도 수능에 도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는 이 서민층 자녀들, 그들은 수능에서 핸디캡을 안고 가는 거 아닙니까? 돈 많고 사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애들이 좀 더 유리하게 수능에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발언에 문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거 이슈화시키자 라고 생각을 했는지 저는 사실 의문이 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흥분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당장에 학원 5개가 있고 한두 개로만 줄여줘도 사실 이 서민층들은 사교육비에 대해서 부담감을 생각보다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중고등학교에 간 아이들을 둔 부모들만 해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버겁습니다. 근데 그 사교육비를 줄여준다고 발벗고 나서면 박수를 쳐야 되는 게 아닌가. 민주당 의원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다 이렇게 뽑아준 거 아닙니까?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서민층의 대표 아니에요? 국민의 대표로서 또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자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난리를 칠 수가 있는 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민층 부모들 입장에서도 분명히 그걸 대해서 동조할 텐데 말이죠. 그럼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정부에서 이 사교육을 부추기거나 부모들이 없는 돈을 더 들여야 한다는 것처럼 이 선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정부에서 그런 선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오히려 그 입장을 좀 밝히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만 하면 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달려드는데 좀 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당장 바꾸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차츰차츰 보완해 나갈 거 있으면 보완해 나가자. 임기가 5년이잖아요. 대통령 임기가 남아있는 동안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의 교과서가 모두 담아낼 수 없다면 교과 과정에 대한 보완 과정을 거쳐서 교과서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제안들을 계속 해보자는 거죠.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근데 솔직히 보면 민주당에서는 현재의 이 사교육 시장에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도 이 사교육 시장이 위축되는 것에 대한 극렬한 반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까지 너 잘못했어 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청래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죠. 이 사람은 국회의원 하기 전에 보습학원 원장이었습니다. 보습학원 차려가지고 돈 엄청 벌었잖아요. 그걸로 돈 벌어서 국회의원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보습학원에서 뭐 가르쳤는 줄 알아요? 그것도 이상해요. 그 미 대사관 불지르고 막 미국을 축출하라 막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던 사람이 본인은 영어를 가르쳐. 미국의 언어를 가르쳐.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에서 축출시키래. 그게 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의 언어로 돈을 벌어먹고 산 사람이 한 말입니까? 그게? 미국으로 돈 벌어먹고 미국으로 자신의 정치적 커리어도 쌓고, 참 이게 앞뒤가 안 맞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이 민주당의 최고위원이기도 합니다. 또 있습니다. 이 민주당에서 서울시장으로 출마했던 바가 있던 이 정봉주 전 의원, 나꼼수, 나는 꼼수다라는 이 팟캐스트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던 사람인데, 자, 이분도 영어학원 원장님이셨잖아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미국으로 돈 벌어먹고 그걸로 부자 된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 기반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정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미국 욕하면서. 이분은 부인도 뭐 부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본인도 동네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이 영어학원 하면서 돈 많이 벌었다고 소문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엔 다 미국으로 돈 벌어놓고선 아이고, 이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교육 시장에서 돈 벌어먹고 있는 386 운동권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들이 이 사교육 시장의 중심이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메가스터디 잘 아시죠? 조동기 논술학원, 유레카학원, 청산학원 다 사교육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유명세 떨치고 있는 데들 아닙니까? 이렇게 운동권 출신들이 미국 욕하면서 사교육시장에서 자기들의 영역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교육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사교육시장을 좀 더 위축시키자, 좀 더 그쪽에 사교육비 좀 줄여보자 이런 얘기하는 게 고깝게 들리겠죠. 좋지 않겠죠. 자기네 밥그릇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교육시장이 적당이라는 말이 지금은 사실 무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을 넘어섰으니까, 초과했으니까 워워 하자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 돈 쏟아붓지 않게 정부에서 신경 쓰라는 얘기를 그 국무회의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당장 들은 척도 안 하죠.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쪽과 그 실무 담당자가 아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여기서부터 그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비대해지는 이 사교육시장 다 눈 감아주고 방관하고 그랬던데 다 교육부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기부터 손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이 사교육 시장에 대한 해법이 제대로 나오면 이거 총선에도 먹힐 것 같습니다. 총선을 대비한 아주 괜찮은 카드일 것 같고, 그만큼 큰 문제이고 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요. 하지만 의지가 있으면 안 될 일은 없겠죠. 자, 마지막 한 줄 평입니다. 사교육 업체들, 민주당이요, 사교육 업체들과 담합한 게 아니라면 협조해라. 국민들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